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9.2인데요. 지난 시간에 약간 운을 띄었던 컴플리트 오소고널 셋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퀀스 오브 펑션 fn을 생각할 텐데요. 각 fn은 인테그러블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오브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8장에서 두 가지 컨버전스를 공부를 했었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공부를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니폼 컨버전스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가 항상 됐고요.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중에는 유니폼리 컨버지가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컨버전스를 설명할까 하는데요. L2 센스로 컨버지 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놈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F의 놈의 제곱은 F와 F 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이것은 Fx의 제곱을 구간 AB에서 적분한 값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이 놈에 대해서 이 Fn이 F로 L2에서 수렴한다는 것은 Fn 빼기 F 요 값을 L2를 계산을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면 우리가 Fn이 F로 L2 센스로 수렴한다. 아니면 L2 공간에서 수렴한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 적분식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 식을 우리가 적분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 빼기 fx의 제곱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이 0으로 수렴할 때 우리가 fn이 f로 L2 센스로 컨버지 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유니폼 컨버전스, 그리고 L2 센스로 컨버전스 이 관계가 궁금한데요. 일단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다고 해서 L2 컨버지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오브 펑션 fnx를 x가 0과 n분의 1 사이일 때는 루트 n이라는 값으로 주고요. 다른 점에서는 0으로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n이 주어져 있을 때 이 fn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이쪽으로 가고 뭐 이 값은 이렇게 커지겠지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요 함수 값이 0이 아닌 이 범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모든 x에 대해서 fnx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오브 펑션이 일단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는 돼요. 그런데 L2 센스로 컨버지가 아닌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fn 빼기 f의 이 값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fx는 이 포인트 와이즈 리밋 항상 0이니까 fnx의 제곱을 계산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0이 아닌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0부터 n분의 1까지 여기 함수값이 지금 루트 n이니까 루트 n의 제곱이라는 이 상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이제 계산해보면 그냥 n이 되고 구간의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적분값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 값은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fn은 f로 L2 센스로 수렴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제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는 되지만 L2 센스로 컨버지는 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유니폼 컨버지가 되면 L2 센스로 컨버지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2.2입니다. 일단 이 fn이 인테그러블이고 이 f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 하면 우리가 8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배웠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섹션 8.4에서 정리 8.4.1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인테그러블 펑션의 유니폼 리밋 역시 인테그러블 펑션이 된다. 우리가 정리 8.4.1에서 증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섹션 8.2에서 정리 8.2.5인데요. 구체적으로 뭘 배웠냐면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하게 되면 그것의 필요충분 조건을 배웠어요. 뭐냐면 fnx 빼기 fx 요 값을 계산을 하는데 x를 모든 x에 대해서 수프리멈 값을 취해주면 요 값을 우리가 대문자의 n이라고 썼는데요.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할 필요충분 조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mn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요 사실이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fn이 f로 L2 센스로 컨버지한다.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fn 빼기 f의 크기의 요 놈의 제곱을 계산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fnx 빼기 fx를 제곱해서 a부터 b까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f가 인테그러블이라고 했으니까 이 적분은 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럼 이때 fnx 빼기 fx의 수프리멈 값이 mn이니까요. fnx 빼기 fx는 가장 크면 m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mn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구간의 길이가 b 빼기 a니까 이 값은 b 빼기 a 곱하기 mn의 제곱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m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오른쪽은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n이 f로 L2 센스로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하다고 해서 L2 센스로 컨버지는 보장은 못하지만 유니폼 컨버지 하면 L2 센스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제목인 컴플리트 오소고널 셋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pn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오소고널 펑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pn들끼리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때 이 오소고널 펑션들을 모아놓은 오소고널 셋이 컴플리트이다 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임의의 인테그러블 펑션 f에 대해서 sn은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pnx가 있고요. cn은 후리에 코이피션트예요. 이걸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만든 snx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n이 무한대로 가면 후리에 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네트 썸을 우리가 새로운 시퀀스 오브 펑션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n이라는 이 시퀀스 오브 펑션이 제일 처음에 주어진 이 f로 L2 센스로 수렴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오소고널 셋이 컴플리트이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마다 이 정의는 약간 다른데요. 어차피 서로 정의가 다 동체예요. 그래서 SN이 F로 L2 센스로 컨버지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SN 빼기 F의 L2 놈의 크기의 제곱이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는데 물론 이제 f는 임의의 인테그러블 펑션입니다. 이걸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 오소고널 셋이 컴플리트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컴플리트 오소고널 셋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베셀 이니퀄리티와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리 9.2.4인데요. 일단 pn은 서로 오소고널인 펑션들입니다. 이때 이 snx는 개수가 후리에 코이피션트가 되는 이 pnx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공부했던 정리 9.1.4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했냐면 fx 빼기 snx의 제곱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이 값이 최소가 되게끔 요 cn을 계산을 했는데 그 cn이 바로 이렇게 주어진 프리의 코이피션트이다.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요 값은 fx의 제곱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에서 cn 제곱 곱하기 pnx 제곱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을 다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서 뺀 값과 같다라고 우리가 공부한 게 바로 정리 9.1.4였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한 이유는 이걸로부터 정리 9.2.4가 바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양쪽에 대문자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문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이에요. 그런데 요 값이 0으로 수렴한다가 사실 중요했었어요. 이유는 우리 바로 앞서서 sn 빼기 f의 요 놈의 제곱이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이게 바로 이 pn이 컴플리트 오소고널 셋이다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이 앞서 정의했던 컴플리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동치인 걸 우리가 찾고 싶은데요.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이 왼쪽 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이 오른쪽도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테니까 이 값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0이 된다. 네, 이걸 쓴 식이 이제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썼어요. 소문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예요. cn 제곱 곱하기 pn 제곱의 이 적분값, 이 값을 계산한 것은 fx 제곱을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과 같다. 그래서 앞에 베셀 이니퀄리티에서는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였는데요. 이게 등호가 되는 경우가 이 오소고널 셋이 컴플리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등호가 되는 요 이퀄리티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바로 파세발 이퀄리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소고널 셋이 컴플리트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베셀 이니퀄리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그걸 우리가 파세발 이퀄리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설명할 내용이 정리 9.2.6인데요. 이제 pn이 컴플리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연속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연속함수는 일단 인테그러블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 f와 여기 있는 이제 pn 모든 이 오소고널 펑션들과 이렇게 내적을 했을 때 항상 0이 되는 어떤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으면 요거는
identically 제로 이렇게 항상 0일 수밖에 없다. 네, 이 사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것을 만족하지 않은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였냐면 오소고널 셋을 sin nx 이렇게만 잡았고요. 물론 이제 n은 모든 자연수입니다. 이때 fx는 1이라는 요런 이제 상수함수를 잡아봤더니 f와 phi n을 이렇게 내적을 해보면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항상 0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x는 identically 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sin nx만 이루어진 요 오소고널 셋은 컴플릿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거 증명을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phi n이 컴플릿이면 우리가 베셀 이니퀄리티에서 등호가 성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등호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던 요 파세발 이퀄리티를 다시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요게 항상 0이라는 것은 이 풀이의 코에피션트 CN이 항상 0이라는 뜻이죠. pN의 정의가 이것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CN이 항상 0이면 이 부분이 항상 0이라서 왼쪽이 통째로 다 0이 돼요. 그 말은 이제 오른쪽 fx의 제곱을 적분한 값이 0이 된다는 것이고요. f가 이제 continuous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연속함수를 적분해서 0일 때는 그 모든 함수값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6장에서도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서도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플릿이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이 예제는 컴플릿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sin nx에다가 이게 컴플릿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더 넣어서 이게 컴플릿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건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푸리에 시리즈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코사인 nx, 사인 nx 사실은 여기에 1도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소고널 셋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를 공부할 거고요. 아마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오소고널 셋이 컴플릿이다. 그런 사실까지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는 이미 오소고널 셋에 대한 푸리에 시리즈를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삼각함수로 주어진 푸리에 시리즈를 구체적으로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오소고널 펑션에 대해서 이 식을 우리가 증명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요 값이 최소가 되는 요 CN을 찾고 그게 이제 바로 푸리에 코에피션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우리가 바로 얻었던 베셀 이니퀄리티였고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요 사실을 얻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리만 르벡 렘마로 적용될 거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으로는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 왼쪽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것과 이 오른쪽이 0으로 간다. 즉,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과 동치라고 했었는데요. 이 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오소고널 펑션이 컴플릿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베셀 이니퀄리티에서 이 파세발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컴플릿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